반갑습니다. 조금 낮춰야 되겠죠? 자, 마음을 편안히 하시고 긴장을 쫙 풀으십시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무릎에 얹으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끌고 다닌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끌고 다닌다.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습을 잘 불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습을 잘 불립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그 시작을 하기 전에 옛날에는 내가 듣는다 이 멘트만 했어요. 참 2년이 지나면서 상당히 많은 이렇게 말하자면 많이 변화가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내가 듣는다 이렇게 하니까 아상을 때려왔는데 아상을 더 키운다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세월이 흘러왔는데 제가 앞에 이 멘트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가 지금 살아가고 또 뭐 내가 이 선언에 지금 이 선언이 가는 방향 하다못해 내가 조그만 구멍가게를 해도 또 국가를 운영을 해도 그 무엇을 해도 자기의 비전과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말을 하자면 내 인생의 나의 비전과 정체성은 무엇인가? 다른 말로 하면 그게 가치관이 됩니다. 우리 보림선언의 비전과 정체성은 무엇인가? 그거는 첫째도 자성개발, 둘째도 자성개발, 셋째도 자성개발이에요. 우리 보림선언에 오시는 분들은 무조건 자기의 자성을 되밝혀서 모든 탐진치를 다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말을 하자면. 그래서 그래 되려면 왜 해야 되노? 삶의 주인이 돼야 되거든.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려면 삶의 주인이 돼야 되거든. 그런데 우리는 맨날 종노릇만 한단 말이죠. 욕심의 종노릇하고
또 썩내는데 종노릇하고 몸뚱이에 붙들려서 종노릇하고 잘 되려는데 종노릇하고 깨달으려는데 종노릇하고 중생 미안되는 버리려는데 종노릇하고 중노릇이 아니라 종노릇 이런. 그래서 이제 오늘 어떤 분이 저에게 아침에 되게 바빴습니다. 전화가 많이 오기 때문에 저한테 이제는 전화가 많이 와요, 전국에서. 그래서 이제 한 분이 이제 전화를 하셨어요. 했는데 이제 지금 인터넷하고 이게 나오는 걸 보고 모습 공시를 열심히 하셨던 모양이에요.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할 것이다. 몸뚱이는 변한다 할 것이다. 이제 저번에 한번 저한테 이제 본 적은 없어요, 그분을. 근데 이제 우리 이 공부를 하시는 분한테 또 소개를 받아서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몸뚱이가 변한다 할 것이다. 이거를 열심히 하십시오. 그렇게 했더니 진짜 열심히 하신 모양이에요. 그랬는데 오늘 전화가 왔는데 갑자기 체험이 온 거라 이분이. 그러니까 변한다 할 것이다를 몸뚱이가 변한다 할 것이다 하고 하니까 갑자기 몸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게 막 확장이 돼 버린 거라. 예, 확장이 돼 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기쁘기도 하고 또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해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만저만 쭉 다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고 난 뒤에 이제 그런 이제 말하자면 체험이 한번 오면 그 또 체험에 들러붙거든. 또 하고 싶고 또 그것이 안 되면 내가 또 공부가 안 되나? 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체험이 올 때 굉장한 충만감과 행복감과 그 편안함이 있거든. 거기에 대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자꾸 거기에 또 종노릇을 하는 거라. 그래서 체험은 체험으로 공부하는 과정에 이런 것이 있다. 이렇게 해서 그냥 모습은 변하고 할 것이니까 그냥 날려버리면 좋은데, 그래서 웃으면서 나중에 그랬어요. 그런 어떤 경계에 또 종로로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분이 웃으시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공도리를 깨닫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렇기는 그렇죠. 근데 그거 갖고 안 되죠. 내가 그래 웃으면서 이제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 그런 경험이 오면 상당히 신심이 나죠. 왜냐하면은 몸뚱이가 변한다 할 것이다를 이론적으로만 계속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그런 체험을 딱 하게 되면, 몸이 싹 없어지는 체험을 순식간에 하게 되면 몸이라는 것이 정말 내가 이때까지는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거든. 그래서 그것이 도움이 된다 말이죠. 도움이 되는데 거기 들어앉으면 안 된다 이 말이지. 그것은 하여튼 모든 모습은 변하고 할 것이라서. 그래서 오늘 안 그래도 이게 그래도 사람들이 되게 재밌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모습 공식과 더불어. 부처님이 괴로움이 어디서 오느냐 그렇게 물었거든. 그러니까 무상한 줄 모르면 괴롭다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지.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머물면 괴로운 거라. 머물면 괴로운 거예요. 머물면. 근데 머문다는 게 뭐지? 머문다는 것이 무엇인가? 머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성월 보살님? 모습에 들어앉아. 그렇죠. 모습에 들어앉아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집착? 왜 집착을 하게 되죠? 진짜인 줄 알았어. 맨날 제가 얘기를 합니다. 꿈에 로또 1등에 당첨돼가 100억을 찾으러 은행에 안 간다고. 왜? 가짜인 줄 확실히 알거든. 근데 우리가 모습이 가짜인 줄 확실히 알면 집착이고 애착이고 뭐 욕심내고 썩내고 할 것이 없을 거란 말이지. 그런데 가짜인 줄 몰라. 잊어버려 자꾸만. 그 모습에 자꾸 들어앉아 버려. 그래서 가짜를 진짜로 알았어. 가짜를 진짜로 아니까 그냥 머물러 버려. 아까도 그런 체험을 했어. 하나의 경계죠. 그것도 체험을 하면
그것도 무엇이? 변하고 헛것이거든요. 모습은 다 가짜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고 넘어가야 되는데 아이고 하고 마음이 들러붙으면 제가 뭐라 했냐면 만약에 거사님이 그렇게 하시면 똥바가지 하나 더 뒤집어 쓰는 거예요. 내가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시던데. 그래서 똥바가지 뒤집어 쓰려고 우리 지금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가짜를 진짜로 한다. 그럼 가짜를 진짜로 알아서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안 머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 머물려면, 머물지 않으려면 이런 또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머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거? 행궁보살님은 오늘 아픈데도 불구하고 왔으니까 한번 얘기해봐요. 특별히 공성님을 알면, 예. 근데 그거 되게 어려운 말이죠. 일반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면 야가 무슨 말 하노? 공성이 뭐고? 이렇게 얘기할 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도 다 잘 알아듣는 말로 하자는 거예요. 저는 정말로 그런 그걸 갖고 있습니다. 그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잘 알아듣기 쉽고 문턱이 없는 그런 선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따뜻하고 건강한 선문화 만드는 게 저 원력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머물지 않으려면 오해해야 되노? 머물지 않으려면 가짜를 진짜로 아는 것이 머문다는 것이면 머물지 않으려면 이렇게 하면 백봉 선생님 버전으로 참 여기에 딱 맞는 말이 있는 것 같더라고. 사실을 사실대로 알면 되지. 그죠? 백봉 선생님이 어떤 대학생이 물었거든요, 옛날에. 백봉 선생님한테 불교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서 사실을 사실대로 행하는 것이다. 이게 불교다. 근데 참 감동받았어요. 처음에 그 얘기를 탁 들었을 때. 그래서 제가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백봉 선생님은 부처님 비역자도 넣지 않고 쫙 법문을 하셔. 그러면 일반 사람도 어떻게 알아듣느냐? 이거는 불교다. 이렇게. 불교는 교가 아니죠. 교가 아니고 정말로 진리의 가르침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인정과 모든 거를 다 넘어서 진리의 가르침이거든. 사람이 주인으로 사는 그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거든, 불교가. 그래서 머물지 않으려면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서. 그 어려운 거 하나도 없지요. 이 말이 알아서. 또 그 사실을 사실대로 행하는 거. 실천하는 거. 이것이 머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또 질문이 있어요. 그럼 사실이 뭐고? 사실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이 뭐지? 우리 이리 공부하면 재밌잖아요. 사실이 뭐예요? 뭘 사실이라고 해요? 그렇죠. 부처님 제행무상 제법무화죠. 제행무상 제법무화가 사실이에요. 근데 이런 건 상당히 좀 어렵죠. 근데 이거를 우리 보림선언의 버전으로 바꾸자 이 말이죠. 어떻게 바꿀 거? 모습공식으로. 모습공식으로. 우리 이렇게 공부하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하나도 어렵지 않고 적어도 중학생 정도면 다 알아들어요. 제가 우리 손자가 8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기념법회 말고 그 전에 부처님 오신 날 그날 걔가 열심히 듣더라고 앉아서. 그래서 이제 저녁에 이제 저엄마가 물어봤대. 할머니가 법문하는 거잖아요, 걔한테는. 그래서 할머니 법문이 재밌더나 하니까 되게 재밌더래. 그래서 네가 제일 머리에 남는 게 뭐냐고 하니까 모습은 변한다 할 것이다 하더래요. 딱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모습은 변한다 할 것이라는 것이. 8살짜리도 다 알아듣는데?
8살짜리도. 그래서 걔는 할머니 여기 우리 선원에 와서 법문 듣는 것이 굉장히 저것만 보고 맨날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법문 들으러 가자고. 그러니까 어렵게 하면 우리 못 알아듣겠죠. 그래서 모습 공식. 제일 처음에 모든 모습은 자성이 없다. 자성이 없다. 자체성이 없다. 그 다음에 모습은 자체성이 없으니까 변한다. 그러니까 변하니까 헛것이야. 환이야, 환. 환이다. 그래서 환에 어떻게 꿈에 머물 수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꿈에 머물 수가 있겠냐고. 아지랑이에 어떻게 머물 수가 있겠냐고. 멀리서 보면 아른아른하게 보이지만 가까이 가면 아지랑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머물 수가 없어. 요것을 하게 되면 변한다, 헛것이다 하게 되면 자성이 없다는 걸 알아요. 자체성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이름뿐인 모습을 잘 굴리자. 무엇이? 본래 그 이름뿐인 모습이 나타난 그 공성인 모습을 잘 굴리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말기가 되는 겁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저기 청안보살님, 새말기가 백봉 선생님이 1970년대에 해서 나타난 겁니까? 새말기가? 생각대로 얘기해 보세요. 오늘 여기 프리하니까 자유로운 여기 뭐 이게 권위적 이거는 거 없어요. 새말기라는 것은 백봉생께서 처음 그렇게 말씀. 좋죠. 좋습니다. 이 새말기라는 거는 새말기도 이름뿐인 새말기죠. 새말기라는 것이 자성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의 이름이에요. 이 이름이 새말기라.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오시기 전, 그 전전 부처님, 초의 부처님 다 계실 때부터 새말기를 하고 있었어. 새말기라는 거는 1970년대 선생님이 새말기라고 이름을 붙였을 뿐이야. 새말기가 뭔데? 본래 부처자리가 부처행을 하는 것인데 일체만법이 전부 공성인 걸 알아서 바로 그 자리가 행을 하는 것이 새말기거든. 다른 것이 아니거든. 이 새말기는. 그럼 새말기가 1970년도에 나타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 됩니까? 네. 말이 되죠. 새말기라는 거는 부처님 나시기 전부터 새말기를 누구나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내가 뭐를 따름일지, 이 공부를 했다고 새말기를 하고 이 공부를 안 했다고 새말기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몽땅 다 새말기라. 보고 듣고 말하고 공부하고 이게 다 새말기라요. 무엇이 하기 때문에? 본래 이 자리가 하기 때문에. 이 모습이 변하고 헛것인 거를 내가 잊어버렸어. 잊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헤매고 있는 것이지, 몸뚱이가 변한다 헛것이다 막 확실히 알아버리면 그냥 새말기라요. 자, 한번 보십시오. 자성을 보살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자성을 보살님이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라. 자성을 보살님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라고. 그러면 끄덕끄덕하고 알아듣는 놈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법신자리가 드러나는 거야. 뭐만 하면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인 것만 확실히 알면 공부의 요체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깨달음을 얻으려고 해. 막 배우러 다녀. 근데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그놈에 대해서는 무관심해. 깨달음만 쫓아다녀. 깨달음만 쫓아다닌다고 그냥. 가만히 생각해보면 누가 깨달으려고 하는 자가 누구지? 이렇게 안 물어봐. 그래서 여기 와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는 어떻게 철저하게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내 안으로 화살표를 돌려야 돼. 지금 저는 그 작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돌려서 스스로 이제 가는 거지. 어떻게 데려다 줄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바깥으로 향하는 마음을 자기 쪽으로 딱 돌려서
내라는 것에 집중을 해보면 본래 내였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 공부는 어렵다 쉽다 어려운 것도 아니고 쉬운 것도 아니야. 왜? 어렵다 쉽다 하는 거는 다 모습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본래 가지고 있어. 지금 말하고 듣고 하고 있어. 하고 있는데 그 아주 밑에는 뭐라고 했냐면 몸뚱이 내라고 딱 입력이 되어 있는 거야. 몸뚱이 내라고. 그래서 본다 이러면 몸뚱이 내가 본다라고 이미 조건 지어져 버렸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거는 내가 이미 조건 지어져서 보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 생각이 없어. 에어컨이네? 에어컨은 이미 조건 지어져서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에어컨 자꾸 들어가면은 문자 이렇게 쑥 들어가면 나중에 빈 것이거든. 근데 나도 내 몸뚱이도 자꾸 세포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빈 것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에어컨을 탁 보고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뭔만 해라고? 공덕장 보더니 뭔만 하라고? 몸뚱이가 변한다 할 것이다. 왜 몸뚱이가 변한다 할 것이다를 하느냐 하면은 몸뚱이가 나거든. 나라고 딱 입력이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몸뚱이가 변한다 할 것이다 자꾸 하게 되면 몸뚱이라는 것이 내가 진짜 아니네. 이럴 때가 온단 말이죠. 그럴 때 무아라는 느낌이 와. 이것이 그냥 텅 빈 것이네. 이런 느낌이 와. 그러니까 그 부처님 금강경에 통달무아법적 진시보살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 몸뚱이가 변하고 할 것이라서 내가 아니구나. 몸뚱이가 변하고 할 것이라서 내가 아니구나. 이것을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둘러본다는 거. 그럼 사실이 이래도 결국 이걸 자꾸 하면 오해되노? 둘러보지 않는다. 이게 또 그렇게 중요한 일이에요. 둘러보지 않는다는 말은 주관과 객관이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체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객관을 자꾸 없애려고 해. 그죠? 근데 객관을 보는 자가 주관이거든. 근데 주관이 사라지면 객관은 그냥 옵션으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관을 없애는 가장 중요한 길목이 무엇이냐? 몸뚱이는 변한다 할 것이다. 이것을 확실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공덕장 보살님 어렵습니까? 안 어렵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과학이 발달이 돼서 이 몸뚱이가 자꾸 이렇게 들어가면 공이라는 것도 알고 이런 모든 물체들이 전부 그 미세한 원소로 되어 있다는 걸 알아. 그래서 그 원소도 자꾸 쪼개서 들어가면 거의 제로가 된다는 것도 안담을 과학 지식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면은 이해가 쉬워. 옛날에는 우리가 이렇게 땅을 보면 가도 끝없는 땅이라고 생각을 했어. 지구가. 그러니까 요새 그런 사람 없지요? 어떻게? 공중에 둥 떠 있는 아주 먼지보다 작은 하나의 별, 초록별, 그죠? 별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해가 옛날에는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쳐. 그러면 해가 나를 중심으로 해가 이렇게 되는 줄 알았지만 지금은 지구가 자전한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거든. 해가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거 알고 있거든. 지구가 자전하는 걸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백봉 선생님은 어디에다가 이제 오늘 그걸 공부할 겁니다. 허공과 성품은 하나다. 그러니까 허공에다가 비유를 하신 거예요. 본래 나를, 우리의 진짜 내를, 진짜 나는 허공과 같은 것이다. 근데 허공이 어떻게 생겼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 둘러보지 않는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둘러보지 않으려면 어떻게?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라서 나라는 것이 없구나. 내가 있으면 너가 있고, 나가 있으면 내 것이 있고 네 것이 있어. 그렇게 해서 자꾸 둘러보게 되면 나라고 하는 순간 일체만법이 벌어져 버려요. 그래서 가장 모든 사고의, 모든 공부의 최하부에는 무엇이 뿌리 잡고 있느냐? 나라는 것이 가장 뿌리 생각이라. 근데 이 뿌리를 어떻게 쳐다볼래? 이 뿌리를. 나라고 하는 것이 내가 무엇을 나라고 하지? 그것을 알았을 때. 그거 간단하거든. 몸뚱이를 나라고 하지? 다 물어보세요. 몸뚱이 나라고 하지? 몸뚱이를 철저히 관찰하고 사유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이러면 되게 웃기게 알아. 옛날에 우리 선생님한테 공부할 때도 선생님이 맨날 배 켜고 저 켜고 막 법문만 하지만 배 켜고 저 켜고 배 켜고 저 켜고 이 몸에 배 켜고 우리 선생님은 과학 지식에 우리보다는 떨어져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하시는 말씀 맨날 배 켜고 저 켜고 세포 변한다거든요. 나중에 한참 들으면 맨날 우리 선생님 배 켜고 저 켜고만 하시네 이랬단 말이죠. 근데 지금 와서 탁 들어보면 지금 이제 요새 저희들 듣고 있잖아요. 참 감사하고 고마우신 얘기죠. 왜? 그렇게 배 켜고 저 켜고 세포가 변한다는 걸 계속 주입을 하는 거지. 몸뚱이가 네가 아니라는 거를 익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다 아는데요?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 다 아는데요, 그거요. 몸이 세포로 구성되는 거 다 아는데요. 알기는 뭘 알아? 하나도 모르지. 알면은 무화가 돼버리죠. 공리에 요달하게 되는 거죠. 자, 페이지 허공과 성품은 하나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백봉 선생님이 전혀 불교 공부를 하시지 않고 깨달음을 얻으셨기 때문에 이 당신 스타일로 완전히 아마 경전을 공부를 많이 하고 하셨으면 경전 같은 걸 인용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공부를 안 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깨달은 지혜로만 쭉 설명이 되셨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 어필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왜 허공을 자꾸만 붙잡아다가 자꾸 비유로 해서 설명을 하느냐. 허공이라는 건 모습이 없거든. 우리가 텅 빈 거 허공 아닙니까? 모습이 없는 허공을 붙잡아서 성품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비유로. 허공이라는 거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할 수가 없어. 허공을 어떻게 갖고 와? 그래서 이제 이 말 한마디에도 무엇이 나오면 공부의 윤곽, 그 다음에 몸뚱이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허공에 대해서 허공은 모습이 없다. 모습이 없으니까 시공간이 끊어지고 변할래야 변할 것이 없고 이렇게 해서 쭉 내려가서 허공과 성품은 하나다. 이렇게 그렇게 챕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허공과 성품은 하나다. 이 챕터는 결국 식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야충쌤이 못 오셨는데 영명연수선사의 돈교 오이문이 있습니다. 돈교 오이문의 제일 처음 식심이에요. 식심. 이 식심은 뭐냐? 마음을 먼저 아는 거거든. 마음이란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물건인가? 이때까지 나는 이게 경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걸 내 마음이라고 했어.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고 보고 듣고 말하는 이 성품짜리를 마음이라고 하거든. 이 마음에서 일체만법이 벌어졌다. 그래서 절대성과 상대성을 먼저 아는 것이 식심이라요. 우리 버전으로 하면, 보림선언 버전으로 하면, 그 다음에 뭘 알아야 되느냐? 동교오이문에 몸뚱이는 무정물을 알아야 돼. 신은 무정물이다. 몸뚱이는 무정물이다. 이걸 먼저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림선언에서 공부하는 거하고 똑같은 그거라니까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니까요. 세 번째는 사대가 공하다.
4대가 지수와 풍, 몸을 구성하고 있는 4대가 공하다. 지수와 풍이 공이다.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 다음에 4, 오온이 공하다. 오온이 공하다. 색수성 행식이 공하다. 그래서 뭐 견성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순서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허공과 성품은 하나다는 이 식심에 속하는 겁니다. 지금 식심. 과연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이지? 본래 진짜 내라는 것이 무엇이지? 이것을 허공의 모습이 없는 허공을 비유로 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좀 읽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이에 붓을 누리로 돌리되 우선 까마득한 허공부터 차례로 그리어보자. 그러니까 허공이라는 모습 없는 허공을 비유로 해서 지금 얘기를 하신 겁니다. 동서의 석학들은 허공 중에서 이 땅덩어리가 이루어진 동안을 약 50억 년 가량으로 추정은 할지라도 아직 허공 자체에 대하여는 별로 이렇다 할 말이 없다. 말이 없는 것보다 말을 못한다. 다만 능력의 한계가 있는 현미경이나 망원경을 비롯하는 갖가지의 관측기를 통하여 어느 정도의 피상적인 사실을 밝혀냈다고 긍정은 하겠지만은 허공 그 자체의 까마득한 기미는 드러내지 못한다. 기미가 밑에 보시면 주해에 낌새, 즉 지혜를 의미합니다. 우리 선생님은 한글로 하시는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기미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하죠. 이제 우리 몸도 보면은 몸도 현미경이나 이런 걸 해서 쭉 가. 그렇지만 더 이상은 또 못 가지요. 왜? 모습이 없는 그 자리까지 갈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허공 그 자체의 기미는 인에 속하는 소식이어서 일체법에 응하지 않는 바는 아니나 걸려 들지를 않기 때문이다. 허공 자체의 그 지혜라는 것은 인에 속하는 소식이다. 인에 속하는 소식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텅 비어 있다. 또는 허공성이다. 절대 평등성이다. 모습이 없다. 이런 다른 말로 이것을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에 속하는 소식은 모든 일체 만법이 나오는 그 본래의 자리, 그 말이죠. 본적한 자리. 그래서 일체법에 응하지 않는 건 이게 이제 공적 영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에 속하는 것은 공적이고, 그 다음 일체법에 응하지 않는 바는 아니나 이거는 영지에 속하죠. 그러니까 인과 과에 따라서 이것이 일체만법이 전부 일어났다 꺼졌다 한다. 다른 말로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 이가 같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허공 중에서 이루어졌고 이루어지는 별이나 해, 달, 땅덩이들은 다 미묘를 극한 허공 자체의 기미인 인으로 쫓아온 과인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다 이 말입니다. 이 허공 중에 나타난 모든 모습은 본래 그 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나타났다 사라진다 이 말입니다. 까닭에 인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과가 이루어지고 과가 나타남으로 하여금 인의 살림살이는 꾸려지는 것이니 인이 없는 과는 존립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럴진된 인을 밝혀내려면 과를 걷어잡는 수밖에 도리가 없는데 모습만을 다루는 것으로서 능사를 삼는 과학이 누리에 벌어지는 현상인 과만을 걷어잡음으로 하여금 그 인을 밝혀낼 수가 있을까? 우리 선생님이 이제 옛날 어른이시라 그냥 읽으면 상당히 좀 말투가 지금 현대의 말투가 아니라서 그렇긴 해도 찬찬히
읽어가면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이 없는 과를 생각을 하면 인이 된다 말이죠. 과는 인이 있음으로써 과가 돼. 근데 이 과는 나타나는 동시에 인이 돼버렸어. 그래서 다시 과를 나타내. 이 과가 나타나면 또 인이 돼버려. 이렇게 해서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팔자를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지금 못 살아. 지금 괴로워. 그러면 어떻게? 괴로움의 조건을 바꾸면 거기에 따라서 과가 나타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경계에 머물러서 맨날 정노릇을 했어. 그런데 지금부터는 내가 본래 허공으로서의 내가 주인이라는 걸 알았어. 알면 과가 달리게 나타나겠죠. 물론 옛날에 내가 지어놓은 거는 그대로 바뀌었지만 왜 이렇게 되느냐. 벌써 내가 모든 말하자면 사건에 접근하는 자세가 달라져 버리겠죠. 옛날하고 달라질 거 아닙니까? 몸뚱이가 내 것이다 할 때하고 몸뚱이가 변한다 할 것이다. 일체만법은다 변한다 할 것이다 하고 보는 거하고는 완전히 접근 자체가 달라지고 그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공부를 하면 사회도 굉장히 정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 반지 얘기했죠. 솔로몬 왕이 무슨 왕이야? 솔로몬 왕 아버지인가? 그분이 금속 세공사에게 반지를 만들어 오라 했거든. 그러니까 영토를 굉장히 확장을 많이 했어요. 확장을 많이 했는데 내가 잘 나갈 때도 그 글귀를 보고 내가 명심을 할 수 있고, 내가 잘 못 나갔을 때도 명심을 할 수 있는 글귀를 적어 놓으랬거든. 그 글귀에 뭐라고 적어 놓느냐 하면 솔로몬 태자한테 간 거지. 왕자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솔로몬 왕이 그랬는 거죠. 이것도 곧 지나가리라. 그죠? 이것도 곧 변하리라 했나? 지나가리라죠. 이것도 곧 지나가리라. 이렇게 딱 써넣어준 거야. 그러니까 이 왕이 막 전쟁에 이기고 잘 나갈 때도 내가 이것이 늘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 그리고 굉장히 패전을 해서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이것도 곧 지나갈 거라는 걸 알아. 그래서 절망과 교만을 다스릴 수가 있는 말귀다. 이것도 곧 지나가리라. 그래서 이걸 우리 도반님 중에 한 분이 해서 카페에 올려서 이거 진짜 변한다 할 것이다네요. 이렇게 해서 올려놓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변한다 할 것이다가 참 재행무상의 굉장한 가르침 아닙니까? 진리 아닙니까? 그래서 과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현상을 걷어잡고 하는 학문이라는 거죠. 이렇게 현상을 걷어잡으니까 어떻게 되나? 그래서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백공스님도 과학으로는 수천만 년을 가도 절대 도달할 수 없다. 과학의 이론을 끄집어서 지금 말하자면 참고는 할 수 있어도 이것이 진리는 할 수 없다. 그거 왜 그런 거예요? 과학은 현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현상은 모습이라. 모습은 변하고 올 것이라. 그래서 과학의 학설이 자꾸만 변하는 거예요. 과학의 학설. 그죠? 그래서 모습이 없는 것의 모습으로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상만을 걷어잡으러 그 인인 기미는 있음도 아니요 없음도 아니면서 까마득하고 이렇게 돼요. 그 인인 김이라는 것은 바로 이 우리 성품짜리 본래 면목을 얘기하고 있죠. 그것은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다. 그런데 까마득하고, 이 말은
끝이 없다, 한이 없다. 까마득하다는 말은 끝이 없다, 한이 없다는 말입니다. 선생님 이 글을 읽어보면 참 참 깊은 맛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있음도 아니고 없음도 아니면서 있음도 아니고 없음도 아니면서 까마득하고, 이거는 가도 가도 끝이 없다는 얘기죠. 있음도 아니고 없음도 아니면서 영특한 소식이다. 있음도 아니고 없음도 아닌데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무수한 거기서 만법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묘용이죠, 이게. 그래서 무슨 수로 있고 없다는 말마디로 들춰내겠는가. 꿈속의 옳고 그름의 다툼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이게 말마디 뿐이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그 과인 한 물건을 걷어잡고 현미경으로 그 인을 밝혀 들어간다면 그 과인 물건은 인인 분자로 이루어졌음이 발견될 것이다. 우리 다 알 수 있죠. 그러나 발견 그 자체가 벌써 과인이, 인 분자는 발견되는 순간에 바로 과인 분자로 이름이 바뀌어진다. 이것도 이해되시죠? 이에 따라서 다시 과인 분자에 대하여 그 인을 밝혀 들어가면 과인 분자는 인인 원자로 이루어졌음이 발견될 것이요. 발견된 그 인인 원자는 이름이 바뀌어서 과인 원자로 불리게 되는 것이다. 또다시 과인 원자에 대하여 그 인을 밝혀 들어간다면 과인 원자는 인인 소립자로 이루어졌음이 발견될 것이요. 그 인인 소립자는 이름이 바뀌어서 인인 과인 소립자라 일컬게 되는 것이니 애월하지 끝없는 허공으로 더불어 한없는 실험을 거듭하여 봤던 매 한 가지다. 다 이해되시죠? 하나 하면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요새의 과학은 원소는 정해져 있지 않다고 제가 그때 휴양거사님한테 법문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H 수소, O 산소, H5밖에 모르겠다. 이제는 다 잊어버려가지고. 근데 우리가 이때까지 배울 때는 H라는 원소가 있고 O라는 원소가 있다라고 우리 배울 때만 해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H 두 개가 만나고 O 하나를 만나면 물이 돼버린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H와 O라는 것이 특정하게 있는 원소가 아니고 그 조건과 인연에 따라서 H도 됐다가 O도 되는 거야. HO라는 게 정해진 것이 없어. 그래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원소가 그냥 나타나는 거야, 이렇게. 난 그때 그 얘기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진짜. 그리고 이런 모든 모습이 확률로서 존재한다. 확률. 우리가 진짜 이게 만지고 이게 육감으로 이렇게 하니까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다 확률이라는 거예요. 확률. 재밌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듯이 이 허공의 기미는 성품으로 더불어 여기서 성품이라는 거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하는 성품, 즉 말하면은 여기서 우리 보림선언 버전으로 하면 절대성, 절대평등성, 허공성, 이걸 이제 지금 성품이라고 알아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성품으로 더불어 미묘를 극한 전성체니, 전성체 밑에 보시면 온갖 성품의 바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성체, 온갖 성품의 바탕이니 만물의 근원이며 아울러 생명의 원천인데 어찌 오도 분상이 아닌 세간학으로서 풀어 헤치겠는가. 오도 분상이 밑에 깨친 자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의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다 나와야 되는데 현상에 의존하는 세간학으로서 어찌 풀어 헤치겠는가 이 말입니다. 실로 허공은 있는데 속한 것도 아니면서
없는데 속한 것도 아니고. 자, 허공은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면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유도 나타나고 무도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이거. 그러니 있는데 속한 것도 하고 없는데 속한 것도 아니니까 비롯도 없고 마침도 없고, 이거는 모습이 없으니까 시간이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비롯,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가 생사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억년 전 이거나 억년 후 이거나 똑같다는, 시간이 끊어졌다는 말은 그 말입니다. 생사가 멸했다는 겁니다. 또 큰 것도 아니면서 작은 것도 아니고 크기가 없다는 것이요. 굽지도 않으면서 곧지도 않고 모나지도 않으면서 둥글지도 않고 모양도 없다는 겁니다. 위도 없으면서 아래도 없고 왼쪽도 없으면서 오른쪽도 없고 가운데도 없으면서 가장자리도 없고 밝음도 아니면서 어둠도 아니고 음도 아니고 응달도 아니고 양달도 아니니 생각의 길이 끊어진 인과 밖의 소식이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모습이 없다. 허공은 모습이 없다. 모습이 없다는 것을 상세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놓는 겁니다.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면서 유와 무를 나타나고 시작도 끝도 없으면서 시작과 끝을 나타내고 큰 것도 아니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무슨 시? 겨자씨 안에 삼천대천세계가 들어간다? 그거 화두 있잖아요. 모습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큰 것도 놔두고 작은 것도 놔두고, 그렇게 해서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고. 지금 우리 지구가 있어요. 옛날 분은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지구를 평면으로 보거든. 그러니까 2차원적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면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가도 끝이 없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뭐 입체로 보거든. 지금 지구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은 머리가 여기 있어. 그러죠. 여기 있는 사람 이렇게 붙어 있어. 다 지구에.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얘기를 해. 아, 이쪽에가 위쪽이야. 말이 맞는 얘기입니까? 이 사람은 여기, 이 사람은 여기, 이 사람은 여기, 이 사람은 여기야. 그런데 우리가 사진을 봐. 인공위성 사진을 딱 봐요. 인공위성 사진을 보면 지구가 공중에 둥 떠 있거든. 그러니까 아래 위가 없어. 좌우가 없어. 그래서 왜 저기 이사 갈 때 뭐 뒤로 간다, 옆으로 간다, 동쪽으로 간다, 그거 다 소용없죠. 그거는 어떤 모습을 하나를 정해가지고 일로 가나 저로 가나, 그거를 허공에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날짜? 소용없는 거예요. 날짜 자기 편할 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허공에서 보면 이거 이대로 텅 비었는데 아래 위가 어디, 그 시간이 어디 있어. 그렇죠? 물론 그것이 이제 그 묘용의 도리로 봐서는 뭐 우리가 어떤 자리 가면 공부가 잘 된다, 뭐 기도처 이런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큰 틀로 봐서는 위아래가 없고 좌우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생각의 길이 끊어진 인과 밖의 소식이다. 그래서 이것이 말하자면은 성품은 그 허공의 특징을 이때까지 설명을 했어. 허공의 특징이 모습이 없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됐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럼 성품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냐 이 말이지. 성품에 대해서 그 다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본래로부터 꾸정. 꾸정은 이거 사투리죠. 방언이죠. 구정이죠. 꾸정물이라거든. 그러니까 경상도 사람들은 꾸정물이라 그걸 활자야 해놓으셨다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염에 속한 것도 아니고 조철. 또 조철이라고 하셨어요. 정을. 그러니까 꾸정 조철이랑 못 알아들어 한글. 우리 보고 맨날 뭐라 하셨어요? 한국 사람이 한국말 못 알아듣는다고. 조철에 속한 것도 아니고. 이게 이제 우리 어디고 반야신경에 보면
부정, 불구부정 나오죠. 착함, 선에 속한 것도 아니면서 악함에 속한 것도 아니고 미함에 속한 것도 아니면서 깨침에 속한 것도 아니다. 느낌도 아니면서 아리도 아니고 감도 아니면서 옴도 아니고 저도 아니면서 나도 아니고 암컷도 아니면서 수컷도 아니고 발음도 아니면서 삿됨도 아니고 무릇도 아니면서 거룩도 아니고 기쁨도 아니면서 슬픔도 아니니 뜻끼리 막힌 인연 밖의 소식인지라. 이 또한 미묘를 극한 전성처의 기미로서 만법의 근원이요 생명의 원천이여늘 어찌 오도분상으로서의 일이 아닐까 보냐. 이렇게 됐단 말이죠. 이것도 성품도 모습이 없다. 말길과 뜻길이 끊어졌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면 허공도 모습이 없어. 성품도 모습이 없어. 공덕장보살님, 모습이 없으면 요만큼은 허공이다, 요만큼은 성품이다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래서 모습이 없는 허공과 모습이 없는 성품이 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허공과 성품은 모습을 여의었으므로 말미암아 이 말이죠. 모습이 없다 이 말이죠. 모습을 여의었으므로 말미암아 끌어잡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모습이 없는데 이거 허공이다 성품이다 라고 나눌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끌어잡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만약 허공과 성품이란 그 이름이 다르다 하여서 되레 그 이름만에 얽혀 둘러본다면 이것은 물과 거품을 둘러봄이나 매 한 가지다. 아시겠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이 도리를 모르는 사람이 허공과 성품을 둘러보아서 고집 한다손 치자. 이럴진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과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성품을 어떻게 무엇으로 나누어서 둘로 드러내겠는가? 때문에 허공을 다루려면 먼저 훤히 빈 성품을 휘어잡고 성품을 다루려면 먼저 훤히 빈 허공을 걷어잡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실로 나의 성품은 해말쑥한 기미의 슬기를 스스럼 없이 나툼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뚜렷한 전성체로서인 법성신이라 일컫는다면 이에 허공은 까마득한 슬기의 기미를 스스럼 없이 굴림으로 하여금 하나의 의젓한 법성신으로서인 전성체라 일컬을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씀을 이제 단어를 이렇게 바꾸시고 저렇게 바꾸시고 했지만 결국은 전성체로서인 법성신이나 전성체로서인 그 허공이 법성신이 다 똑같은 것이다. 왜?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읽어보고 이제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성체 이름으로 하여서 전성체로서인 전성체를 절대성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로서인 허공과 법성신으로서인 성품은 본래로 미묘를 극한 하나의 기미로서 누리의 모든 법을 지어내고 거두어 드리는 것이라 일러서 의심할 것이 없다면 이렇듯이 엄연한 그 사실을 뉘의 일이라 하겠는가. 때문에 허공이 하나니 지도리도 하나요. 지도리가 하나니 목숨도 하나다. 라는 소식처로서 이는 세종께서 천상천하의 유아 독존이라 갈파하신 소식과 바로 통하는 풍광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불교 공부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색신으로서 법성신이 돼버리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색신 이대로 법성신이 되는 게 불교 공부라요. 왜? 색신과 법성신이 둘이 아니라.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중생지견을 써. 중생지견은 무엇이 중생지견? 가짜를 진짜로 아는 거. 가짜를 실제로 있다고 아는 거. 이거 중생지견이에요. 부처님은 지견은 무엇이냐? 이대로 공한 것으로 보는 거. 가짜를 가짜로 알아서 보는 거. 이대로, 육신 이대로 바로 법신인 걸 아는 거. 이것이 부처님 지견이거든. 그런데 우리는 육신을 보는 동시에 법성신은 어디로 가버려? 몰라. 그냥 생각해 본 적도 없어. 그것이 차이거든. 그런데 부처님이 생각하시는 그 자리하고 이만 이대로 헛것으로 보고 공성으로 보는 그 생각하는 그 자리하고 중생이 헛것을 진짜로 보는 그 자리하고 자리가 똑같단 말이죠. 다른 것이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이 보시는 것은 깨달음이라고 하시고 중생이 보는 것은 미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깨달음과 미함이 둘이냐? 하나다. 보는 자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데 우리는 미한 거를 쓰는 것이고 부처님은 깨달음을 쓰는 것이에요. 깨침을 쓰는 것이죠. 근데 깨쳤다 미하다라는 것이 본래 자성이 없어. 모습이라고 얘기했죠. 깨친 것도 모습이 없어. 미한 것도 모습이 없단 말이에요. 다 변하고 헛것이라. 이름이 나타난 거는 무조건 변하고 헛것이라. 무조건. 거기에 한 틈새라도 있으면 바로 모습 말이에요. 둘러봐 버리는 거예요. 바로 머물면 괴로운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는 거는 이 색신 이대로 법성신이 되는 거예요. 그게 불교 공부라요. 다른 게 불교 공부가 아니라.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 챕터는 이 텅 빈 우리가 생각하는 가도 끝이 없는 이 허공을 걷어잡고 허공을 비유로 해서 나의 성품의 특징을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허공이 텅 비었고 시간관이 다 끊어졌어. 있다 없다 유무가 상대적인 양변이 끊어졌단 말이죠. 말길이 끊어졌어. 우리의 보고 듣고 말하고 이렇게는 견성, 문성, 각성, 지성 이렇게 하는 이 성품짜리가 전부 허공하고 똑같다는 가도 끝이 없고 시공간이 끊어졌고 양변을 여의었다. 이거를 얘기하는 이것이 바로 나다. 이것이 진짜 나다. 그래서 백봉스님이 잘 쓰시는 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명이. 그래서 이게 바로 동교 오이문에서 식심하는 이 부분이라요. 식심. 진짜 나는 먹고 보고 듣고 생각하고 아는 이 자리. 허공과 같은 이 자리가 바로 나다. 그래서 백봉 선생님의 트레이드 마크죠. 허공으로서의 나. 이 말입니다. 이때 요 허공이라는 거는 절대 평등성 자리, 절대성 자리, 절대 평등성 자리, 이런 공성, 허공성, 공성, 이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허공으로서의 나는. 그냥 이런 허공으로서의 나가 아니고 절대 평등성. 모든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묘용을 일으키는 자리, 일체 만법이 나오는 자리, 그리고 모든 것이 변하고 이 모든 법을 엮어가는 그 공성인 자리. 그것이 내라고 알면 문제가 해결이 돼버린다는 거지. 근데 이거 알기가 쉽지가 않아. 왜? 맨날 모습놀이 한다고. 이 몸에 찌들려서.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그럼 갈 것인가?
이것이 우선 몸뚱이가 무정물인 걸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몸뚱이가 무정물인 것만 딱 알면 색수상행식 이게 몸과 마음 아닙니까? 몸과 정신활동. 이 육근, 육진, 육식, 이 몸, 이 색이 없으면 수상행식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몸이, 내 몸뚱이가 변한다 할 것이라는 말은 눈이 내가 아니고 귀가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 입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몸뚱이가 변한다 할 것이다 안에는 육근이 전부 허망한 것이다라는 것이 변화가 올 것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육근과 육진 이 만나서 일으키는 시각, 청각, 촉각 그 현상들이 전부 변화가 올 것이라는 말이 이 몸이 변한다 할 것이다 안에는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봐. 근데 몸뚱이가 변화가 올 것이라. 이게 허망한 꿈과 같은 것이라. 근데 보는 자리가 있네.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가 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뚱이가 변한다 할 것이다를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하시고 앉았을 때도 몸뚱이가 변한다 할 것이다. 걸어다닐 때도 몸뚱이가 변한다 할 것이다.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지독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인데 걸어가네.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인데 밥을 먹네.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인데 화를 내네. 이런 생각이 일어난단 말이지. 그러면 바로 화를 내는 이 자리, 밥을 먹는 이 자리, 걸어가는 이 자리를 보게 된다. 어려운 거 아니다 이 말이지. 뭐만 하면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열심히 하면. 그죠? 되죠. 자, 오늘은 이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